음력 8월 보름, 유왕산 자락에 횃불이 밝혀졌다. 만국의 하늘 아는 왕이 마지막 절을 올린 곳.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난 오늘, 후예들은 왕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모였다. 백제 31대 의자왕. 천년 세월의 묻힐만도 한데 이들은 왜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회망 후 의자왕이 북망선으로 떠나기 직전 머물다 간 통한의 가슴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300년 전 이곳을 떠난 의자왕이 걸어간 마지막 행로는 어디인가? 충청남도 부여. 이곳에는 시대를 넘어 크고 작은 역사의 필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림사지 석탑도 그 중에 하나다. 우아하고 정중한 자태가 옛 백제인의 성품을 닮은 듯하다. 그런데 그 탑에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다. 백제 멸망의 공을 세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공적이 바로 이 신성한 탑신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평제탑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왜 그때 평제탑이라고 했나? 사악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보고 껍데기만 와서 보고 여기다 대당평제, 큰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시킨 탑이다 이렇게 그 써 있거든?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소정뱅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백제를 평정시키고 나니까 무언가 내가 여기다 기념의로 하나 남겨놓아야겠다 이 말이야. 기념의로 남겨놓아야겠어서 탑을 이 비석을 깎아서 쓰려니까 풍마하면 천년이 넘으면 그게 다 부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중국서 보니까 이 탑이 오래 가거든. 이 탑을 밀고서 자기 전공을 새겨놓은 거예요. 예. 대당평 백제국 비명. 이것이 우리의 국보 정림사지 석탑을 달리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탑에는 나라를 잃은 의자왕이 태자 유흥과 좌평 이하 700여 명과 함께 궁궐에서 사로잡혀 소정방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기우러 간 국군을 함께하고 급기야 일개 적국 장수의 포로로 전락한 비운의 왕 의자왕. 부여군 양화면 이포리 유왕산 일대. 유왕산 자락 사이사이로 젖어드는 상이어 소리. 빼앗긴 산하, 후망한 가슴을 안고 적국으로 떠났을 백제 유민들. 그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백제의 후인들은 매년 이곳에 모여 그날을 재현한다. 백제 의자왕을 이제 배에다 싣고 이제 일이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여기 와서 막 사상 통곡을 하고 이제 폭포 오니까 이렇게 막 울었던 모양이에요. 수십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의자왕이 이제 그걸 보고서 수정마에 보고 내가 잠시 좀 머물고 백성들 좀 위로나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 수정마이가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자왕이 여기를 와서 그 백성들께 이제 아마 위로 말씀을 아마 했겠죠. 이러고서 갔다 그러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그 연년 그 후로 그때부터 했다는 게 계속 이어나왔다는 게 지금 1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향락과 사치를 일삼다가 나라를 멸하게 한 용서받지 못할 왕. 이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의자왕의 전부이다. 그가 방탕한 생활로 정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는 멸망으로 치달은 것인가? 그렇다면 백제시대 의자왕, 그는 과연 누구인가? 구 당서에는 의자왕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의자는 부모의 효도 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당시 사람들이 해동증민이라 했다. 해동증민이라 함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효자로 유명했던 증자, 민자와 견준 말이다. 늦은 나이에 태자로 책봉된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왕권 강화와 외교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친고구려 정책으로 돌아선 백제는 신라 정벌에 힘을 가했다. 그는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비롯해 지금의 합천 지역인 대야성을 함락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왜 끊임없이 신라 정벌을 단행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인 무왕과 당시 적국이었던 신라의 선화공주 사이에서 태어나 가지게 된 컴플렉스의 작용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의자왕은 백제가 사비 지역으로 성왕 때에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만은 성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왕에게 전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뒤를 이은 왕들이 신라에 대해서 선왕의 죽음을 보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자왕 때에 와서 그 신라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되지요. 하이우성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의 성을 일거에 함락시킨다든지 가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옷격과 같은 중요한 지역인 대야성을 윤충 장군을 시켜서 함락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혁격한 전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의자왕 때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융성하던 백제가 왜 몰락의 길로 치달은 것인가?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스스로 망했다고 한다. 그것은 군대 부인 때문이다. 이것은 의자왕 집권 말기부터 나타나 권력을 거머쥐고 전횡을 일삼은 은고라는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라 잃은 서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만국민들은 왕을 적국에 뺏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의자왕이 당으로 압송된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기공비. 이 탑은 사비성 함락 후 3년간 이어진 백제 부흥운동을 평정한 당 장수 유인원의 기공비다. 이곳에는 백제를 평정한 유인원이 의자왕과 태자융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백성을 당의 수도로 압송해갔다고 적혀있다. (660년 8월 17일) 적국의 깃발을 앞세운 포로 선단의 몸을 실은 만국민들. 그리고 더 이상 통치할 땅도 백성도 없이 포로의 몸이 되어 적국의 배에 몸을 실은 의자왕. 백마강물을 따라 도도하게 흘러왔던 고대 왕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이 순간을 누가 알았으랴. 삼국사기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백제를 항복시킨 당장수 소정방이 왕과 태자효, 왕자 태융, 그리고 대신 이후에 백성 12,807명을 당의 수도로 압송했다고 기록해 당시 끌려간 백성의 숫자를 정확하게 남기고 있다. 산하를 뒤흔드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 백제의 멸망은 이렇게 지울 수 없는 회환의 역사로 막을 내렸다. 한때 찬란했던 고대 국가를 통치했던 왕. 그러나 이제는 비극적인 말로 앞에 선 의자왕. 통치 20년 동안 누렸던 번영과 영화의 세월을 유장하게 흘러가는 백마강 줄기에 그대로 남겨두고
이곳을 떠나야 했던 의자왕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천년 세월이 머문 군산항 앞바다. 해상무역의 길목이었던 이곳으로부터 포로의 몸으로 끌려간 의자왕. 당시 그의 가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애통함이 사무쳤으리라. 군산으로부터 10시간 만에 드러난 산동반도. 중국의 오래된 항구이자 해상무역의 기점이기도 했던 연태는 의자왕이 처음 중국 대륙에 발을 디뎠을 가장 유력한 곳이다. 의자왕의 행로는 군산항에서 출발하여 이곳 연태에 도착, 곧장 낙양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젖줄 황하, 인류 문명과 고대 문화를 꽃피운 이 강줄기를 타고 오래된 도시들이 생겨나는데 이 유역의 오래된 도시 낙양도 그 중에 하나다. 이곳은 중국 역사상 13개 나라가 수도로 정했던 중국 제1의 고도이다. 낙양은 중원에 위치했고 방어하기 좋은 지형에다가 교통까지 편리한 3가지 우월한 조건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고대 요람으로서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낙양에 꽃 피었던 남북조, 당나라 문화는 우리 고대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현대화된 공업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알게 모르게 퇴색해가는 과거의 흔적들. 과연 이곳에서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1300년 전 의자왕의 족적을 찾을 수 있을까? 당나라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자치통강. 이곳에는 음력 11월 1일 당 황제가 낙양으로 압송된 의자왕과 포로 일행들을 즉천누대에서 접수하고 모두 석방시켜 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즉천문, 현재 전하는 응천문에 바뀐 이름이다. 당의 황후로 즉위한 측천무후가 즉천문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2个台子，这个台子和那个台子啊。它这个应天门呢，它是始建。他说那个则天门和应天门是不是一个？就这一个门。바로 여기입니다。 这个则天门，在隋啊，这里边是宫城，这外面是皇城，皇城外面是外国城，就是它是3重城郭，最外面是老百姓居住地方。那个皇城呢是。 等于各个衙署办公的地方场所，这宫城里边才是皇帝起居啊，包括他一些就处理朝政的一个。这个应天门呢，就是宫城的正南门。对，就像外国人，就是从那什么，就是外国人，是不是就从这个门里头过？一般像重要的来宾呀，包括一些重大的一些，好像一些就是说的，那个属于仪式哈，这些方面就是重要的内容都是在正门。 일찍이 국제 각국과 연결되는 국제도시이자 동서양의 교역도시로 발전했던 낙양시에는 수많은 외교 사절단이 드나들었다. 그들이 당 황제를 아련한 곳이 바로 이곳 응천문이다. 그리고 외국 사신뿐만 아니라 대만국의 포로들 또한 끌려와 이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곳은 천년이 지난 지금 번화한 도로로 변해버렸다. 나라를 잃고 게다가 적국의 왕 앞에 끌려와서 무릎을 꿇은 의자왕. 굴욕감에 몸을 떨었을 그는 과연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 의자왕의 최후는 구당서에서 발견됐다. 기록에 의하면 의자왕은 낙양에 도착해 며칠 뒤에 죽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병사했다는 기록은 옛 문헌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타국에 끌려와 며칠 안 되어 외롭게 죽어간 것이다.
망국의 왕으로 적국에서 홀로 병사에 간 의자왕. 고대 왕국의 융성과 멸망을 함께한 파란 많은 그의 삶은 이렇게 한설인 비극으로 끝난다. 죽은 이를 이승에서 떠나보내는 마지막 노래에도 등장하는 북망산. 죽어서 간다는 그 산은 실제로 중국 낙양에 존재하는 산이다. 중국 낙양으로 끌려간 의자왕. 그 역시 북망산에 묻히지는 않았을까. 의자왕의 족적을 따라 취재진은 중국의 북망산으로 향했다. 중국 황하 앞쪽으로 동서 길이 190km에 이르는 거대한 산줄기가 망산이다. 특히 그 중에서 낙양 경내 50km의 망산을 북망산이라 이른다. 북망산에서 가장 높은 곳 취운봉. 그 정상에는 당나라 때 세워진 도교 사원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높이라고 해봐야 해발 250m 정도. 수려한 산세를 기대한 취재진이 본 북망산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다. 눈앞에 펼쳐진 북망산은 넓은 구릉지대로 산이라기보다는 평지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미 그곳 대부분의 땅이 주민들에 의해 경작지로 변모해 있었다.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족들이 죽으면 묻히는 국장지로 유명했던 북망산. 이제는 군데군데 눈에 들어오는 봉분들이 오래전에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다. 망산은 횡으로 낙양의 북쪽까지 꾸불꾸불 이어진다. 따라서 북망산 일대 종횡으로 뻗어져 있는 계곡은 천혜의 성과 구실을 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낙양을 방어하는 전략 요충지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북망산의 뒤쪽으로 펼쳐진 황하. 북망산은 이 황하의 범람을 막는 자연 제방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다. 낙양시는 북망산의 수호 아래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북망산도 예전 그대로일 리 없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을이 생겨났다. 이제 북망산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옛 모습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곳 북망산에서 과연 의자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의자왕 묘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북망산의 고분과 유물을 연구하고 있는 낙양의 고대 예술관을 찾았다. 在这个区域，但是他说在北邙山上，确定在北邙，那就是说他会在这个位置。但是到底这个说这像目前来说，你没有这个区域，也确定不了在什么地方，你想挖掘也不可能挖掘。北邙山有好几百平方公里，就是有可能的地方呢，也是这么大的范围。有可能就是在这个范围之内。 그가 의자왕의 묘토를 이곳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량한 북망산에서 그나마 유력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곳은 이곳 반경 4km 구역이다. 구 당서에서 의자왕 묘 찾기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낙양에서 병사한 의자왕을 손호와 진숙보의 묘 옆에 묻어주었다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손호와 진숙보는 어디에 묻혔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숙보의 동생인 진숙명, 진수경의 묘지가 망산의 봉대원에서 출토됐다. 그리고 진숙명의 묘지석에는 그가 안산리에 묻혔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고대 예술관의 연구원들이 모여들었다. 요경은이라는 분이 河东县陈高宗孝宣皇帝之元妃。 진거동의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진숙보의 어머니. 취재진이 방문한 날 운 좋게도 진숙보 어머니의 묘지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지석에는 원래 묻혀있던 위치가 안산이라는 곳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和她丈夫应当是站在一块儿的。那么作为她的孩子嘛，还应当站在哪？ 예,应该站在附近。 应该站在。 망산의 묘토는 가족을 가까운 곳에 묻는 가족토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오늘 진숙보 어머니의 지석 발견으로 진숙보의 묘 위치는 좀 더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묘 위치 추정에 대한 가능성 또한 커진 게 아닌가. 고무된 희망적인 기대를 안고 취재진은 고대 예술원에서 말해준 추정지로 향했다. 의자왕의 묘지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봉황대 일대, 바로 이곳이다. 잉状在这一片。硬砖。硬状是这处叫硬状。啊，硬砖。我看见这是，好些是的。硬砖。丰台这一片。丰台。丰台都是看见在这户间有户间那个。丰台。对。小梁在那。 지도위의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소량, 관장, 그리고 봉황대가 삼각구도를 그리며 앉아 있었다. 북망산의 중심인 봉황대. 봉황이 날아와 앉았다는 전설이 지명이 된 명당자리이기도 하다. 살아서는 소주, 항주요. 죽어서는 북망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세가 좋고 땅이 좋은 곳 북망산. 그러나 이제는 옥수수로 뒤덮인 농경지로 변해 있었다. 요즘 이곳에서는 옥수수 수확을 거두고 밀경작을 위해 땅 고르기가 한창이다. 이곳의 토양은 농경지로 매우 적합한 황토대원에 속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옥수수다. 평원에 가끔씩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 모를 비석들.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 몇 안 되고 그나마 봉분마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과연 의자왕의 묘는 남아있을까? 程咬金，咱传说是程咬金的坟，这咱历史上，刚才给他讲的，他听不懂，但是历史上的程咬金，过去不是当过皇帝的程咬金。 의자왕의 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곳의 고분들. 그저 전설로만 몇몇 무덤의 주인이 전해져 올 뿐 이 고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의자왕의 묘토로 가장 유력한 이곳. 이미 경작지로 변하면서 훼손됐을지 아니면 여전히 이곳 땅속 깊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의자왕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지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취재진도 뼈저리게 느꼈다. 취재진은 봉황대 마을 안으로 이동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지천으로 깔린 옥수수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시골 어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낯익은 삶의 모습들이 이곳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취재진이 찾아간 집의 마당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예사롭게 보이는 돌. 그러나 겉에 묻은 흙을 조금 털어냈더니 깊이 새겨진 글씨들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석이었다. 이것도 글씨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집주인 여자는 마당 한 구석에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만 해도 이런 성물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런 비석들이 도대체 언제 파헤쳐졌을까? 북망산의 대부분의 고분들은 문화혁명 때 대량 파괴된 것이라 전해진다. 취임, 치사, 부. 여자의 말에 따라 취재진은 마을 주변을 돌아보았다. 이거 청나라식인 겁니다. 청나라. 여기 청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예, 예. 청고, 처사, 청고, 처사, 거사 그런 뜻입니다. 처사, 거사는 없이. 예. 아니나 다를까 마을 길바닥에는 어느 묘토에서 출토되었을 비석들이 깔려져 있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된 비석들은 마을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발밑에 나뒹구는 역사의 조각들. 취재진은 이런 것 중에 한국인의 것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예, 이걸 말필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비석이나 묘지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혹시 아직도 고분의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가르쳐준 곳에서 부여능산이 고분과 비슷한 크기의 고분을 발견했다. 약 12m 지름의 크기이다. 이곳에 몇 안 되는 남아있는 봉분. 그 위에서는 주민들이 일용할 고구마가 자라고 있었다. 묘토에 대한 질문에 피하듯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헤쳐진 묘토를 옥수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고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도굴꾼들이 사용하는 탐침봉의 흔적을 발견했다. 또 하나의 커다랗게 파헤친 곳을 발견했다. 드러난 지 그리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무방비하게 파헤쳐진 무덤들. 이런 식이라면 백제 의자왕의 묘 역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 구멍 있네. 여기도 구멍이 있다. 망산 어디엔가 있을 그의 묘는 조국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무관심 속에 한설인 천년 세월을 보냈으리라.
중국의 도굴꾼들은 화려하고 기이한 당나라의 도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놓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모든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문화재 관련 촬영 또한 심하게 제약받았다. 도자기나 각종 유물들을 다루는 낙양 문물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색깔이 비슷하네. 우리나라 때 노란색으로. 这是不一样的东西，这个是长沙窑，这是出长沙生产，就在唐代时候长沙那个窑烧的，这是我们河南当地的窑烧的。河南这就是我卖给你看的，内地人看的，我不让你出去，因为他这个就是他们不允许卖，不允许卖，这是内销，你可以卖。他们不卖，不行。不，那也不管了，你买走，他想到咋办？ 그러나 취재진이 도자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자 상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在日本人来也是，都是日本叫他卖，叫他翻译，他说翻译卖不行。他至于他咋出去咱不去。 이곳에서도 자본주의 물결에 대한 변화를 일굴 수 있었다. 도굴꾼에게서 빠져나오는 다양하고 희귀한 물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노점상들이 모이는 야시장이다. 그래서 호기심에 찬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기도 하다. 这是从那个邙山出土的吗？对对，就是从那一般的那都从那农村弄过来。不是，这是俺们家的农村，你知道俺们的农村，那挖出来以后都不卖，不卖以后俺们这自家人回去都好吃。他们就是说的，就像那个不有人不挖墓嘛？对，挖墓有没有就发财的？有没咋没有挖？那你不能查。那手一挖去都有东西。 手一挖，那专门人家是专门一种人挖的，你咋懂得？咋一看俺都知道。像咱们那一般来说，你就咱们这个一般都说那盗墓，咋一眼看见那有没有啥都能看。 이곳에서 혹시 백제와 의자왕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을까? 那已经他们看过朝鲜的遗物呢，在洛阳有没有？ 韩国这里多，朝鲜这里好像不是老多呀。 중국 대륙 수십 아니 수백 군데서 흘러들어왔을 수많은 유물 희귀품들. 그러나 이 중에서 조선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하남성의 성도 정주에 있는 하남성 박물원. 이곳에는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유웅의 묘지석이 보관돼 있다. 이 묘지석은 1920년 북망산에서 출토됐다. 따라서 부여유웅이 660년 백제 멸망 후 의자왕과 함께 당으로 압송된 후 북망산에 묻혔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묘지석조차 북망산 일대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이어서 아쉽게도 정확한 묘터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여융 묘지석을 비롯하여 북망산 일대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역대 지석은 이미 5,000개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석이 부여융의 지석처럼 이미 묘토가 도굴되거나 훼손된 채 지석만 따로 방치된 상태에서 발견됐다. 아직까지 의자왕의 지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의자왕의 묘가 도굴꾼의 손이 닿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북망산은 삶의 터를 넓혀가려는 주민들에 의해 계속해서 개간되고 있다. 또 어디선가 도굴꾼들의 숨은 손길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망산 일대에 있을 의자왕의 묘가 언제까지 안전할지 보장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의자왕의 묘를 찾아 그를 역사 속에 새롭게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자왕의 묘 형태를 생각해보자. 백제와 당나라 시대의 고분 형태 두 가지로 추정해본다면 당나라식의 고분은 전축분으로 연실과 횡실을 이루고 있으며 지상에서 땅속으로 깊이 파내려간 형태이다. 반면 동시대 백제 고분은 횡혈식 석실분으로 터널 모양의 화강암을 판석으로 사용하여 방을 짜 넣었다. 그리고 사방 벽면에 사신도 등 벽화를 그려 넣었다. 의자왕의 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역사는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에서 머물고 말았다. 나당연합군에 맞선 대격전지였던 황산벌, 지금의 충청남도 연산지방이다. 이곳에서 피 끓는 조국애로 목숨을 바친 계백장군은 삼국시대 많은 충신 중에서 표상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가 전사한 곳으로 추정되는 충남 논산에는 그의 묘가 세워져 있다. 이에 비해 동시대 의자왕의 묘는 간 곳이 없고 의자왕은 후세까지도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이라는 역사적 누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의자왕의 묘를 발굴해 우리 곁에 두어야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왕은 나쁜 의자왕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역민들이 그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뭐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자기 옛날 살던 고향 이름 듣는 것처럼, 고향 친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제의 고도 부여. 이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의자왕의 묘를 찾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낙양시와 공동 발굴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혀 현재는 발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예산 관계라든지 또 중국 정부의 어떤 각종 허가 예를 들어 발굴 허가라든지 자료를 수집하는 그 절차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북망산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천년 세월에 묻힌 역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제사의 연구라고 한다면은 1971년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약 30년의 역사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 당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압송되어서 갔던 의자왕을 중심으로 한 만여 명이나 되는 백제인들의 유임인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하나도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또 의자왕의 무덤을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결국 백제사 연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자왕을 추모하는 노래 산유화가
포의 담당사는 어찌 그리 유정든고 내년 8월 16일은 외나랑에 다 모인다 무슨 모이가 있다 내년 8월이면 유황산 자락을 타고 또다시 이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천년 동안 북망산에 묻힌 의자왕의 한, 묻혀진 과거와 한을 풀어내는 그날, 우리의 미래 또한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